자, 여러분 이제 계속 VR 첨단 미디어의 강의를 사실은 첨단 미디어에 대한 그 자료들을 좀 보여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뭔가 좀 보여주고 싶은데 자료들을 내가 아무리 찾아도 엄청나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전도 수십 번 갖고 여러분들이 이 첨단 미디어에 있는 VR에 대한 강의를 하려고 책도 이렇게 많이 사다 보기도 하고 여기에 좀 책을 몇 권을 샀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책들도 없어요. 일단은 검색을 하면 VR과 관련된 책들이 다 게임 중심의 게임 중심이고 뭐 그 나머지는 별로 없어서 제가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굳이 많이 본다면 이 미래, 이 가상현 같은 미래 이런 형태의 유형의 책자인데 이걸 열면은 이거 다 게임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여기 그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게임 중심의 형태의 유형이죠. 이런 것들어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한테는 얼마든지 책으로 충분히 볼 수 있는 환경이라 난 여러분들이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찍고 여러분들이 편집이 가능하고 이러한 것들을 좀 가르쳐 보고 싶어서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한번 봅시다. 그래서 아까 이어서 이제 다시 설명을 좀 해보면 자,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는 것은 이제 스토리 스토어에서 이제 그 오큘러스 회사와 그다음에 로스트라는 데서 그 스튜디오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적용이 되었고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반딧불이 날아가서 한 장면에 처음 들어갔을 때 우리의 시선들을 글로 끌고 가고 속으로 끌어간다. 단계적으로 계속 VR에 대한 접근도를 갖다라는 개념의 접근에 스토리 노하우가 실어졌다는 얘기 하듯이 이제 처음에 이 VR을 만들었을 때 관객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강요하지 말라는 개념의 접근이 나와요. 왜냐면 영화는 강력한 그 샷과 샷에 대한 강력한 컨트롤을 통해서 이 연결고리나 환경들이 가능한데 VR이나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컨트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관객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생각하고 이 이야기를 끌고 갈 수밖에 없는 현상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컨텐츠에 집중한다는 접근이보다 아니라 이걸 어떻게 기술적인 접근을 갖고 싶은가를 기술에 대한 접근이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운드 정보에서 관객이 어떤 시도로 유도를 했다. 그 다음에 새가 날아가는 것을 이용해서 관객들의 주의를 원하는 지점에다가 이렇게 던져 놓을 것이냐. 자, 예를 들어서 보시죠. 영화라는 개념의 접근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설명한다니까 이게 굉장히 많이 시간 걸리죠. 그러니까 VR의 스토리텔링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의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 대부분 사용해진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360도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상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 일상에는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360도에 돌아다닙니까? 그런데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프레임 안에 가다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스토리를 집중할 수 있게끔 몰입을 시켜주잖아요. 딱 영화나 TV가. 근데 VR은 그게 안 되거든. 그러면은 처음에 내가 새로운 장면이 VR 장소로 페이스장에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는데 볼 게 없어. 어디 봐야 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아까 반딧불이나 새 같은 형태의 유형들을 쭉 시선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걸 따라서 따라 들어가게끔 유도를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VR에 강요를 하진 않는데 자연스러움을 통해서 이끌어주자. 그래서 그거를 반딧불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새가 날아가면서 그 도착하는 그 지점에 대한 부분들도 하기도 할 거고 이게 관객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을 응시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개념인 거죠.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VR에 대한 설명들이나 스토리텔링들을 이제 관객들이 들어왔을 때 시선에 대한 끌림을 해주는 하나의 기법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VR 영상에 영화를 만들거나 스토리텔링을 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들이 애매할 거야. 우리 스토리를 어떻게 짜지?
감이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마인드를 자꾸 접근하고 마음속에 들어가면 이제 감이 완단 말이죠. 너무 어려운 케이스가 아니라도 호러, 아니면은 아까 어저께 봤던 거 휴가, 여행, 아니면은 그 뭐 보물찾기, 뭐 이런 형태의 유형의 스토리텔을 하나 먼저 엮어놓고 이제 VR 한 장소를 뭐 예를 들어서 신넘버 1, 2, 3, 4, 5, 6, 10번까지 그대로 똑같이 스토리를 짜세요. 그리고 10번 장소는 학교 정문. 학교 정문이 되는 거죠. 학교 정문 안 했는데 처음에 VR이 학교 정문에 도착했어. 그럼 학교 정문에 내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찍은 것처럼 VR을 쭉 좌우 살피면 360도가 다 보이잖아요. 그때 누가 지시해 주는 거죠. 뭐 사람이 와도 좋고, 아니면 무슨 봉이 하나 와도, 아까 말한 새가 와도 좋고, 물론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런 거 알겠지만 화살표로 도 좋고, 뭔가 이제 내가 여기 도착했을 때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시선의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의 액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접근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VR은 새나 아까 어두운 장면의 경우는 반딧불이 VR에 들어오는 첫 부분들을 AR이라는 걸 통해서 유도해 준다는 거예요. VR은 있는 그대로에 대한 보여를 보여주고 뭔가 반딧불이나 새가 있다라는 거는 AI라는 R을 통해서 유도해 준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VR과 AR은 같이 공존하는 개념이 접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VR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 영화기능위원회에서 했던 VR의 경우에는 공간의 형태의 유형의 아까 말했던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말했는 유도와 시선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들어졌어요. 게임에서는 게 가능합니다. 왜냐면 AR이라는 가상의 증강현실의 캐릭터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능해요. 몬스터가 그게서 유명한 거잖아요. 몬스터니 뭐야 하세요? 포켓몬이 어떤 형태의 유형으로 접근했어요? 현장에 가면 현실이 있는데 나타나져 있는 포켓몬들이 나타나서 게임을 유도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AR을 해서 성공한 케이스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목표의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좀 많이 사그러졌는데, 어떤 목표 형태의 유형의 스토리텔링들은 무엇이든 간에 콘텐츠는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영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운드 정보를 유도할 수도 있고, 삑삑삑 이쪽에서 좌측에 소리가 날 수 있는 것도 있고, 새가 날라와서 새가 이 들어오는 관객의 시선을 끌고 그쪽으로,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유도를 해줘요. 일로 와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데 스토리텔링과 같이 연계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따면 360도에 딱 도착하는 순간 관객들은 어디 있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곳에 머물러 끝이야. 전진하진 않아. 그래서 애매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로스트라는 회사에서 자꾸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그거를 유도해 준 거죠. 그래서 명령적인 도구, 그러니까 명령한다는 도구의 하나의 유형으로 도구를 지정해 준다는 거죠. 시선을 유혹한다든지. 또 그걸 통해서 핸들링이죠. 이게 핸들로 돌려보는 것들, 아니면 시선을 돌려본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이걸로 돌려본다든지 하겠죠. 두 가지 해점이죠. 고글을 썼을 경우, 오큘러스를 썼을 경우에는 이렇게 돌리면 가능하지만, 시선을 돌리면 가능하지만, 모니터, 여러분들 아까 보여준 모니터를 할 때는 이 핸들링으로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종류의 생각들을 VR이라는 고유의 매체를 수용하고, 관객의 입장에서 이제 컨트롤을 포기하고 서서히 VR도 스토리텔링과 연계가 가능하구나. 넓은 환경들을 보고 갔구나. 이러한 개념의 스토리가 발전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스튜디오는 이것을 놓아주기와 집중하기라는 개념으로 첫 도입할 때 입장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요. 게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점이 와서 당신들은 내가 손을 가리킨다든지 새가 와서 여러분의 시선을 때는 이런 식으로 여러 너희의 스토리를 끌고 갈 것이다 하고 이끌어주는 형태의 유형을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를 활용해서 VR의 선택과 집중의 형태의 유형을 만들었다. 제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들의 경우를
아마 지금 이제 지난번에 커멘트를 해줬던 스토리텔링들을 안에다가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적용. AR로 적용시키면 정말 좋은데 내 영역이 아니라서 그 AR까지 여러분들 설명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 중에 뭐 애니메이션 학과나 학생들한테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한두 개 정도 뭐 마크가 옆에 떠 있든지 아니면 정말 그게 없다면 자막이라도 옆에 띄워서 올린다든지 그러면 자막에다가 일로 오세요 라고 쓸 수도 있잖아요. 왼쪽으로 봤더니 여기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로 오십시오. 이게 일종의 시선이 집중될 수 있는 하나의 유도 사인도 될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무엇을 보라고 강요하지는 않는데 여기에 일로 오세요 이렇게 여기에는 이거 보면 좋습니다 뭐 이런 형태의 유형으로 뭔가를 호기심을 갖다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끌어오는 장면으로 이용을 해라. 그래야 VR의 스토리텔링이 연결이 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끔 자동적으로 엮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 경우가 다 다르게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수십 개의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유도를 해주면 유도. 그런 차원의 접근의 스토리텔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도가 되어서 장면 한 장면 한 장면들이 이제 변형이 움직여질 때,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수동적에서 이제 능동적으로 이제 관객들에게 원하는 것들을 살펴보면서 일로 오세요라고 설표를 넘겨주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웹툰 VR 경우에도 그렇게 했어요. 이 빨간 표가 앞에, 시선 앞에 있으면 얘가 가면서 그 바가 하나씩 있어요. 중간에. 얘를 눈으로 클릭하면 그 클릭이 그 다음에 액션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색으로 누르면 그 다음 색으로 들어가고. 일종의 우리 모니터상에서는 바의 형태의 유형이라고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경우도 있었단 말이죠. 그게 아까 내가 예른 것처럼 왼쪽으로 바라봤더니 뭐 공학관 화살표 놓고 여기 가면 여러분들에게 뭐 보석 상자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음 스케줄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도를 해준다는 거에 개념이 접근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리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긴장을 완화시키는 경우 정도 새소리가 난다고 시선을 이끈다든지. 그러니까 내가 일로 오십시오 화살표라는 거는 굉장히 직설적 방법이라 느낌이 많이 죽는다 그러면 새소리, 자연에 묻혀있는 소리들을 통해서 유도를 한 거죠. 이쪽에서 빽빽거리면 시선이 들리면 이쪽으로 보게끔 돼 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굉장한 형태의 용어 전형이 반영이 가능하다. 그리고 공간적인 스토리에서 여러분 VR은 360도니까 이 안에서 이제 그 집중적인 개념으로 밀도 있는 것들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일반적인 영화는 VR에서도 하나의 사건을 발생시키게 되면 VR에서도 사건 하나 발생되면 그쪽으로 쏠리게 돼 있거든요. 자, 여기에는 사람 두 사람이 밖을 바라보고 있고 여긴 두 사람들은 뭐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일로 지나갔는데 이쪽에서 도둑이야! 소리를 났다 여기서 VR 안에서. 그러면 VR에 있는 모든 시점들이 일로 집중될 거 아니에요. 이 유도라는 개념이 잡고 있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 이제 공간의 스토리텔링에 의해서 밀착 있게 집중될 수 있는 거죠. 현실 세계에서 우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현상들을 이제 느껴지게 버리게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냐면 이 전체가 현재 현실이야. 여러분들만 방안도 찍고 뭐 강의도 찍고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초이스해서 선택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VR은 그 장소가 전부 다 보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존재시켜 주는 거야. 그런 형태의 유형으로 뭐 책상 안에서 개가 뭐 핥고 있다. 또 멀리에서 상상을 자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인다. 시계 초침이 착착착착착 움직이기도 한다. 조용한 밤 중인데도 여러분 사람들이 각가지의 일들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서 실감나는 체험의 현장들을 빵 만들어줬을 때 그때 스토리가 만들어서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인식해 주면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링을 엮어가고 운영하고 만들어질 때 뭔가 좀 다시 말해서 스토리가 단순한 상관이 없어요. VR은 자체가 흥미진진한 거기 때문에 스토리텔러와 듣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토리 그 자체에서 새롭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를 워크숍 통해 썼을 때 당시하고는 개념을 좀 더 다른 접근을 갖네. 유형은 비슷하게 가되 아까 처음에 정리해보면 씬 넘버 원 학교 정문 지나가는데 한 선생님과 야! 일로 와봐! 라고 사건을 집어 던져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새가 와서 나를 인도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는 리얼리즘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사운드라든지 아니면 뭐 한 사람이 뭔가의 사건을 만들어준다든지 거기 들어가면 그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관객들은 그 사건을 보게끔 돼 있어. 그러면서 유도가 자동적으로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VR의 스토리텔링이 끌고 가야 된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좀 뭐랄까 중요한 사안들은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VR도 실시간처럼 1분, 1분, 30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동영상이잖아요. 그때 30초 지점에다가 사건 터트려라. 이거는 우리가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녹화니까. 그리고 관객이 들어오면 그 시점에 와서 그때 집중하게 됐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자연스레 글로 집중하게 되고 글로 VR이지만 뚫고 오게끔 됐다라는 개념이거죠. 그래서 그거를 공간적인 스토리의 밀도라고 얘기해요. 공간에서 스토리의 밀도를 집중시켜준다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VR에서는 바라봐야 할 것에 있어서 한 가지의 스토리텔링만이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스토리텔링을 적용시켜주거나 주입시켜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사건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같은 경우는 그 2D,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컷 하나하나를 우리가 골라갖고 찍어서 붙이면 되는 건데, VR의 개념은 다 나오니까 대신 사운드나 사건을 통해서 그 장면 안에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주는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찾는다고 그러면 VR의 스토리텔링과 공간의 밀도는 굉장히 집중될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만 한다고 그러면 지금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획하고 있는 VR은 괜찮게 만들어질 것이다. 않게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고민들을. 그래서 로스트에서는 이런 스토리텔링의 구성에서 숲속의 디테일을 녹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 디테일. 하나씩 디테일. 그거는 가능했던 이유는 AR에서 가상현실이니까 가능할 수도 있긴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같은 이런 그 일상적인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대신 그것도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자, 예를 들어서 로스트에서 화면을 구성할 때 숲속의 디테일을 강하게 살려주기 위해서 사용되었던 것들은 하늘 높이 떠있는 달과 같은 그리고 3차원적인 경우를 더 스토리텔링화 시켰던 거죠. 위에도 보이게 하고 밑에는 확 멋있는 광경, 좌측에는 높은 숲 이런 광경들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 대신에 범위를 단순하게 만들어라. 범위는 아주 단순하게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범위를 단순하게. 실시간 CG 컨텐츠의 스토리텔링은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CG 컴퓨터 그래픽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크리에이터는 상황이 달라지겠죠. 상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1초에 90프레임에 해당하는 이런 두 개의 영상들을 동시에 VR 만든다는 거 쉽지 않아요. 우리가 2D 영상의 애니메이션이나 AR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들이거든요. 그런 어려운 환경인데 그런 어려운 환경 안에서 그래서 자, 그래서 픽사에서는 토이스토리의 경우, 토이스토리 알죠? 토이스토리 애니메이션의 토이스토리 굉장히 유명한 거죠. 장난감만 선택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장난감만 선택해서. 왜냐면 장난감은 실사의 개념과에서 굉장히 자유롭거든요. 왜? 만들어내는 상상이. 그런데 실사 같은 경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왜? 똑같이. 왜냐면 우리는 정보를 벌써 알고 있거든.
근데 알고 있는 그 정보랑 똑같이 만들어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픽사에서 만든 그 애니메이션의 스토리텔링이나 VR의 이런 경우에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개념에 대한 접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쉬운 선택을 했던 거예요. 뭐 애니메이션에 인간이 만든 옷, 물, 뭐 이런 것들은 하나는 얻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 장난감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들만 골라가지고 집어넣었다.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만들어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던 내용은 우리 같이 VR처럼 실시간으로 만들어지고 쓰여진던 개념을 접근은, 실시간으로 만들었던 접근들은 애니메이션화 시키는 데서 굉장히 어렵다고, 재현이 어렵다고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픽사의 경우에는 그 애니메이션의 적용을 좀 더 창의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장난감으로 제한했다는 얘기는 마음대로 만들 수 있다는 개념을 접근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워리 같은 경우에 같은 경우도 지구가 망한 거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자유롭게 또 이 주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그렇게 선택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현실의 세계의 형태의 유형을 애니메이션하거나 VR화 시켜줬다는 것들이 오히려 그 감각도 덜하지만 고생은 고생도 무지개하게 해서 뭐 그런 형태로 바뀌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VR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찍어야 되는 형태의 유형이란데, 아마 어떻게 여러분들이 찍을 것인가 저도 궁금해요.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가 VR에 대한 영화나 VR에 대한 스토리텔링들을 영상화시켜서 만들기는 한번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원리는 알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들로 인해서 좀 정리를 한다고 그러면, 일단은 스토리를 기존의 시나리오 방식대로 시간 개념의 접근보다는 장면 개념 접근으로 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장면이 형성이 되면 그 장면 안에서 시간을 그 안에서 조정을 하는 거죠. 자, 근데 VR의 경우는 360도라는 넓은 광범위한 개념의 접근을 밀도 있는 공간에, 그 공간 안에서의 밀도를 만들어주라는 거죠. 만약에 호러다. 그럼 갑자기 사운드를 통해서 집중을 시켜주라는 얘기예요. 왼쪽에서 그것도. 물론 그 연기가 필요하겠죠. 그럼 사람들은 이 VR 들어오는 관객들은 그 장면이 1분 10초다. 10초 중에 45초쯤에서 그 사건을 터뜨리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전에는 여러분 들어온 관객들은 여러 군데를 자기 마음대로 보다가 45초에 그런 사운드라든지 사건이 발생되면 글로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집중으로 VR을 돌려갔을 때 그 다음부터는 스토리를 이어가라는 얘기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 넘어가는 거죠. 물론 거기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디 쫓아가나 뛰어가서 장면이 발현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겠어요? 도서관, 강습구간 이런 한번 봅시다. 강습구간. 도서관 탁 들어오게 돼 있어요. 1층. 후다닥 그 전번에는 45초에서 그 형이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 스토리텔링이 여기가 연결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단은 사건이 일어서 긴장이나 서스펜스 적용이 됐죠. 첫 도입은 1초부터 그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VR에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다른 정면으로 사라졌어. 사라졌는데 사라져본 걸로 끝내면 안 돼.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장면 넘어갈 때까지의 또 여유의 시간을 좀 주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관객은 여기에서 내가 어느 방향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여유를 주라는 얘기예요. 여지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장면이 끝났어.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소는 강의실이야. 강습관 315. 거기에 자기가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아까의 연가선을 가지고 창문도 열려있고 바닥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주라는 얘기예요. VR의 느낌이죠. 스토리텔링이. 그렇게 연결을 고리를 휘어준다고 그러면 VR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형태의 유형들이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VR에 대한 그 스토리텔링의 스토리텔링의 노하우라는 오늘 주제의 경우는 연출 노하우죠. 이거는 이런 형식으로 연출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말했던 이 내용들을 너무 깊게 가지는 말고 이것만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듣고
지금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발표했던 커멘트, 아니, 스토리텔링 안에다가 지금의 방식들을 좀 적용을 시켜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가 완성이 되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한번 더 해보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장면 구성을 한번 해보고 촬영을 들어가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스토리 노하우에는 여기까지 하고, 자, 쉬었다가 3교시차 때는 이제 지난주하고 2주 동안 내가 여러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론 촬영을 했던 부분들을 촬영 원소스하고 촬영되어진 옆에 있는 촬영 장면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설명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교시 때 다시 봅시다.